당신 뭐 하는 거야? 줄 안 서고 어디로 가려고? 경비원이 굵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짓은 분명 공격적이었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죄송합니. 나도 줄을 서려고 했어요. 사과는 됐고 당장 뒤로 가서 차례 기다려. 경비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썰렁하게 식어버렸다. 음악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나이트클럽 앞 골목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날카로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미 길게 늘어선 줄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요즘 클럽은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 저 사람 혼자 서 있었는데 그냥 줄 맞춰 들어가려던 것 같은데. 속삭이듯 오가는 대화가 점점 커지며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비원은 꽤나 고압적인 태도로 눈에 띄는 누구든 줄을 어기면 곧바로 퇴장이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었다. 내가 이 클럽 경비 책임자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경비원은 끝까지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주변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는 소리도 들리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줄맨 뒤편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한 남자만은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고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속삭였다. 어? 혹시 손흥민 아냐? 설마 그런 대스타가 이런 데서? 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했지만 바로 몇 명은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채고 눈이 커졌다. 솔직히 믿기지 않네. 이 좁은 골목에서 저 사람 정말 손흥민 맞아? 축구선수 손흥민이 여기서 왜 줄을 서고 있지? 혹시 촬영이야? 몰래카메라 같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구석구석에서 쏟아졌다. 이 유명인을 알아본 일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친구에게 팔꿈치를 툭툭 치며 사진을 찍으려는 기색을 보였다. 이 클럽은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핫플레이스였지만 보통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은 VIP 입구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반 줄에서 그들을 보기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아. 분명히 매니저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혼자 줄을 서고 있다고. 역시 톱스타라 해도 요즘엔 이렇게 조용히 오나 보네.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으려다 정작 본인은 그걸 눈치채고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이자 더욱 웅성거렸다. 마치 그 모든 시선과 소음을 무시하려는 듯 모자를 눌러 쓴 남자는 가만히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다. 저 사람 특권 같은 거 요구 안 하고 그냥 서 있네. 대단하다. 보통 누군가 알아보면 사인이며 사진이며 바로 난리 날 텐데. 그 시각, 클럽 입구, 바로 앞에서는 사소한 마찰이 또 터지고 있었다. 경비원의 짜증은 이미 극에 달해 보였다. 다른 이들도 제대로 줄을 안 선다고 짜증을 부리며 주의를 주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경비원은 뒤늦게 줄에 합류하려는 한 여성에게 소리쳤다. 거기 새치기 하지 말라고 했지? 다 나가. 저기요, 저도 줄 뒤로 갈게요. 괜찮으시다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빨리 뒤로 돌아가. 야, 여기 이러다 사고 나면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저 경비원 왜 저렇게 예민하지? 평소에도 좀 그런 성격이라던데 클럽 규정이 빡빡해서 그런가 봐. 근데 말이야, 만약 진짜 손흥민이라면 보통 VIP 통로로 안내해 줄 텐데? 그러게 경비원은 눈치도 없는 건지 전혀 인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걸 수도 있잖아. 설마. 그래도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를 일부러 푸대 접할까?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동시에 무언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기대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와, 저기 봐. 경비원이 손흥민 쪽으로 가는데? 혹시 알아보고 VIP로 빨리 들여보내려나? 순간 경비원은 뒤쪽 줄을 살피다가 모자를 쓴 남자를 유심히 보고 걸어갔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거기 모자 쓴 분. 네, 저 말씀이세요. 티켓 있어요. 예약하셨어요. 모자를 쓴 남자, 즉 손흥민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일반 예약으로 했습니다. 예약 번호
여기 메시지 보여드릴게요. 경비원은 손흥민의 휴대폰 화면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 줄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죠? 이 대화가 들려온 주변 사람들은 묘하게 당황했다. 손흥민이 VIP가 아닌 일반 예약을 하고 줄을 서 있다니 그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다. 경비원 또한 점점 미간을 찌푸리며 이 상황이 어색하다는 듯 잠시 더 쳐다보았다. 혹시 원하시면 별도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습.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알아서 하시죠. 경비원은 살짝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주위에서는 소곤소곤 대화가 이어졌다. 와, 역시 대인배. 특별 대우 거절했어. 이러니까 더 멋지다. 근데 저 경비원 태도가 뭔가 별로 안 좋다. 보통은 더 공손하게 물어볼 텐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흥미가 동했다. 동시에 영상을 찍는 이들은 이미 SNS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줄 맨 앞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경비원님, 저기요. 저 이미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느 남자가 울분을 토하며 외쳤다.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이 쓱 그를 쳐다봤다. 그래서? 줄은 줄이고 순서는 지켜야지. 분명 제 차례가 가까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를 해서 순서가 또 밀렸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 아니에요. 본인 보고 지키라고 했어야지. 이 말에 남자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호소했다. 아니, 제가 여러 번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규정이니 뭐니 하면서. 규정은 규정이죠. 뭐가 문제인데요? 돈 내고 예약했는데도 차별받는 기분입니다. 이 장면을 구경하던 줄 뒤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손흥민도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다. 저 사람 뭔가 억울해 보이는데. 그러게, 실수든 뭐든 직원이 일 처리를 이상하게 했나 봐. 결국 남자는 경비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한계점이 왔는지 울컥 눈물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저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같이 즐겁게 밤새워 보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못 참겠으면 그냥 가세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나마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너무한다. 규정은 좋지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있나?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내쫓으려고 하지? 줄 뒤편에서 이 광경을 계속 바라보던 손흥민은 한숨을 살짝 쉬었다. 그리고 맨 뒤에 서 있던 그가 서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뭐야, 손흥민이 움직이네. 그냥 가려는 건가? 그가 앞으로 다가서자 경비원은 그를 보며 말했다. 아, 모자 쓴 분, 혹시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런데 방금 그분 많이 억울해 보이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줄에나 서 계세요. 손흥민은 경비원을 똑바로 보며 차분히 말했다. 규정을 지키는 건 맞지만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해 보이네요. 혹시 오류나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다 확인했고 규정상 문제 없어요. 경비원은 여전히 딱딱한 태도였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억울한 남자가 힘겹게 말을 보탰다. 저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습. 그런데 경비원님, 제 예약 번호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 제가 이미 톡으로도 보내드렸고 메일도 있고. 아이, 귀찮게 굴지 말라니까. 경비원이 멋대로 손을 휘저으며 쏟아낸 말투에 주변이 또 한 번 술렁였다.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있었고 사태가 커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성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실은 방금 이전에 발생한 예약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 이분 예약이 누락됐다는 연락이 좀 전에 들어왔어요. 경비원은 흠칫했다. 뭐라고? 그런 공지가 왜 이제 와? 죄송합니. 확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자 경비원이 강하게 고개를 흔들며 다시 그 남자를 쳐다봤다. 누락, 알겠습. 그럼 지금 확인하고 바로 들여보내 드릴 테니까 언쟁은 그만하시죠.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화가 섞인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거칠게 굴어놓고. 경비원은 표정이 굳었지만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만 중얼댔다 그러고는 이제 정리됐으니 다른 분들도 불만 없으시겠죠? 라며 다소 시큰둥한 태도를 유지했다. 혹시라도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약 번호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손흥민이 부드러운 어조로 제안했다. 아,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원은 짧게 대답한 뒤 여성 직원 쪽으로 다가갔다. 줄 곳곳에서는 휴, 다행이다. 역시 뭔가 시스템 문제였구나 라는 안도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경비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남자가 마침내 입장 절차를 마치고 클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주변인들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사건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리 없었다. 경비원이 여전히 단호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저 휴대폰 문자가 안 왔는데도 예약된 것 맞나요?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경비원은 투명스러운 표정으로 규정입니다. 라며 잘라 말했고 사람들은 한 번 더 줄이 지연되는 걸 보면서 짜증을 내기도 했다. 줄 맨 뒤편에 선 손흥민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규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하면 좋을 텐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한 여성 무리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 혹시 실례지만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아, 네, 제가 손흥민입니다. 정말 팬이에요. 사진 한 장만 괜찮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더 집중했다. 역시 손흥민이었어. 라는 수군거림이 더 크게 퍼졌다. 경비원이 뒤늦게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고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와, 진짜 손흥민이 왜 여기에? 이제 경비원도 눈치채겠네. 그러나 손흥민은 여성 팬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지금 줄이 지연되니까 먼저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네? 아, 맞다. 하지만 사진은 줄 다 끝나고 안에서나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괜찮으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으려는 듯 조용해졌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사진을 부탁하고 싶었지만 괜히 더 소란이 될까봐 망설여졌다. 경비원이 이 틈에 다가와 다소 기가 찬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왜 VIP로 안 들어가셨어요? 아까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냥 저도 일반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어서요. 그렇다면야 뭐 좀 기다리시는 건 상관없지만 경비원은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곤란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VIP 초대가 들어온 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우선으로 안내해야 하는 입장이라 혹시나 제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요. 일 잘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줄 서는 동안 기분이 상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손흥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깔린 진심 어린 충고의 경비원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래도 규정상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배려와 규정이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경비원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한결 낮아져 있었다. 그때 줄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손흥민의 차례가 다가왔다. 이제 곧 신분증 검사와 예약 확인을 거친 후 입장할 수 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옆쪽에선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저기, 저 사람은 VIP도 아닌데 왜 그냥 들여보내요? 어떤 남성이 갑자기 거칠게 따졌다. 저도 줄 오래 섰는데 왜 특정인만 빨리 들어가는 거죠? 곁에서 누군가가 살짝 귀띔했다. 아, 저분은 손흥민이래. 그러니까 아마 뭐 어쩌라고? 나도 손흥민이든 뭐든 그냥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경비원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아까부터 이분은 줄을 서 있었어요. 새치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순서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괜찮지. 그래도 뭐 유명인이니까 좀 빨리 입장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손흥민이 직접 나섰다. 아닙니, 저도 줄 순서 다 기다렸습. 앞에 계신 분들 다 들어가고
이제 제 순서가 왔을 뿐이에요. 네. 그 남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불만을 내뱉지 않고 조용해졌다. 경비원도 한숨을 쉬며 확인되었습 들어가시죠. 하고 손흥민을 안내했다. 이제 모든 소란이 끝나는 듯 했지만 정작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줄 뒤편에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경비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클럽 정책에 대한 의문을 서로에게 쏟아냈다. 매번 이런 식이면 문제가 크다니까. 규정만 내세우고 사람들 기분은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지. 클럽은 서비스업인데 이러면 고객들도 지치고 실망하지 않겠어? 그때 클럽 매니저라는 사람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중년 남성이었고 제복 비슷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매니저는 경비원과 짧게 눈빛 교환을 하더니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문제로 예약이 누락되거나 혼선이 생긴 분들께는 바로 보상 조치를 해드리겠습. 또 줄 서 계신 분들은 차례대로 빠르게 입장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저렇게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규정이 너무 빡빡한 것도 문제지만 직원 태도도 개선해야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매니저는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매섭고, 특히나 동영상을 찍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널리 알려야 한다는 식의 말이 들리고 있었다. 클럽 내부로 들어간 손흥민은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밖에서 있었던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친구들과 간단히 인사하며 테이블에 앉았는데 친구들도 그를 보고 반가움보다 놀라움을 먼저 표했다. 야, 너 왜 일반 줄에 서 있었어? VIP 게스트 명단에 내 이름 있었는데? 그냥 다들 똑같이 즐기면 좋잖아. 나도 편하게 놀고 싶었어. 그래도 밖에서 고생 좀 했겠다. 어차피 줄 서는 건 별거 아니었는데 경비원 문제로 좀 소란이 있었지. 친구들은 이미 밖에서 있었던 일을 대충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억울해 보였던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클럽 안으로 들어와 손흥민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직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온 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저기 아까 그분이네. 손흥민의 한 친구가 귀띔했다. 좀 전에 밖에서 크게 언쟁이 있었다고 들었어. 예약 누락이었나 보더라. 내가 봤을 때는 명백히 클럽 측 실수 같더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까 바깥에서 괜찮으세요? 아, 네. 이제는 좀 괜찮아요. 근데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아까 조금이나마 대화를 나눴었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자는 울분이 사그라지지 않은 듯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그냥 오늘 정말 즐거운 밤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랑 한 달 전부터 약속 잡았는데 막상 와보니 예약이 누락됐고 문의했더니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그건 정말 부당하죠. 앞으로 이 클럽에 오기 싫어질 정도예요. 경비원 태도도 너무 고압적이었고 그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우리가 굳이 VIP가 아니더라도 돈 내고 오는 손님인데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좀 서글프더라고. 맞아요. 시스템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직원들이 규정만 말하면서 사람이 앞에 있단 걸 잊은 느낌. 이 대화를 듣던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도 오늘 일반 예약으로 들어왔어요. VIP로 대우받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그 경비원 분이 많이 예민해 보이시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유명인이면 편하게 들어가시지 왜 굳이 고생을. 특별히 대우받고 싶지도 않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노는 분위기가 더 좋잖아요. 이 말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 그렇긴 하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화해 주셔서 조금 위로가 됩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손님으로서 조금 아쉽긴 했습.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실망하게 될 테니까요. 남자는 맞아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다.
클럽 안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작은 무리 주변은 묘하게 진지한 공기가 흘렀다. 한편 밖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던 매니저와 경비원, 그리고 몇몇 직원이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매니저님, 아까 손흥민 선수가 일반 줄에 서 있었답니다. 나도 들었어. 아, 이거 괜히 구설수 오르겠는걸. 우리 클럽이 유명인 차별한다고 말 나오면 안 되는데. 경비원은 담배를 문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차별이라뇨. 저는 규정대로 알아. 근데 아까 목소리가 너무 컸잖아. 손님들 불편하게 만들면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니까. 매니저님,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가 엄청납니. 매주마다 줄이 길어서 통제 안 하면 난장판 된다니까요. 직원들도 한두 마디씩 거들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VIP 예약했다고 우겨서 난감할 때도 많고. 그래도 손님들한테 너무 화내시면 그게 다 우리 명성 깎아먹는 거죠.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인이 줄 서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미리 안내했어야 맞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인사라도 드려야 하나 싶어. 경비원은 껄끄러운 표정으로 땅을 바라봤다. 그분도 원치 않는 VIP 대우를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측에서 정중히 사과는 해야지. 또 아까 예약 누락되신 분들한테도 제대로 보상해야 하고. 이들은 안에서 점점 커지는 웅성거림을 감지했다. 혹시라도 SNS에 상황이 퍼져나가서 클럽 명성에 큰 타격을 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잠시 후 매니저와 경비원, 또 다른 직원이 함께 클럽 내부로 들어갔다 조명 사이를 비집고 찾다 보니 손흥민이 여러 명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테이블이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손님들. 매니저가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로 다가와 인사했다. 주변 사람들도 저기 클럽 매니저 아냐? 하고 수군댔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클럽의 매니저입니. 먼저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 손님도 곁에서 듣고 있다가 자신도 피해자였으니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궁금해 집중했다. 매니저는 경비원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가 워낙 바쁘다 보니 sometimes 매끄럽지 못한 태도가 나올 때가 있습. 아까도 예약 문제로 큰 혼선이 있었고요. 저희 쪽 오류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손님께서 많이 언짢으셨을 겁니다. 경비원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만 강조하다 보니. 그러자 손흥민보다는 먼저 그 억울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함이 이미 들어오는데 한참 걸렸고 경비원님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친구들 다 기분 상했어요. 경비원은 그 남자에게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가 과했던 것 같습 죄송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입장도 힘드시겠죠. 그래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즐기러 왔다가 비참해지는 건 저도 싫어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는 덧붙였다. 특히 유명인이나 우리 같은 일반 손님이나 다들 같은 사람인데요. 매니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받아쳤다. 맞습 저희도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 손님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데 혼선과 태도 문제로 기분을 상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손님께는 무료 음료 쿠폰과 할인 혜택을 드려서 조금이나마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혜택 받겠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거들었다. 좋은 말씀입니 시스템 오류야 어쩔 수 없지만 해결 과정에서 손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니저와 경비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서는 작게나마 박수 소리가 났다. 저 정도면 그래도 정중하게 사과하네. 일단 문제는 그나마 마무리되는 건가? 그러나 아직도 몇몇 손님은 저 사과만으로 끝날까? 라는 우려 섞인 표정을 지었다. 경비원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손흥민 선수께도 죄송합니. 사실 저는 선수님임을 알아보고도 괜히 특권을 요구할까봐 미리 경계했던 면이 있어요. 그동안 저희 클럽에서 유명인이라면서 억지로 규정을 어기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대답했다. 충분히 이해합니.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규정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비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정말 반성하고 있습. 앞으로는 고객 응대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규정만이 아니라 사람 대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손흥민은 손을 내밀어 경비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감사합니.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편하게 대해 주셔도 돼요. 저도 일반 손님이니까요. 경비원은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살짝 웃었다 이윽고 매니저가 다시 공지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저희 클럽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예정입니. 또한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규정을 지키되 고객님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럽 안 곳곳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들은 작은 환호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생겼다. 당장 모든 불만이 사라진 건 아니었으나 적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매니저에게 조용히 다가가 덧붙였다. 오늘 문제가 언론이나 SNS에 퍼지면 이 클럽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바꾸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변화를 만들겠습. 감사합니다. 그날 밤 클럽에서는 예기치 못한 줄 사태가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변화의 분위기도 피어올랐다. 특히 아까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자는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듯했다. 경비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도 받았고 관리 측에서 후속 조치를 약속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줘서 이렇게라도 해결된 것 같네요. 그 남자의 친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매니저나 경비원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사과했을까? 아마 그냥 뭐 그런 일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 다 같이 즐기려는데 괜히 기분 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해결된 걸 다행으로 여기자. 그들은 곧 음악 리듬에 몸을 맡겼고 조금씩 파티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조금 후 손흥민도 친구들과 함께 댄스 플로어 가까이 자리했다. 다행히도 더 이상 불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비원과 직원들이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새치기 하거나 예약 확인 문제로 혼선을 빚으면 직원이 빠르게 다가가 상황을 중재하고 공손히 안내했다. 생각보다 빨리 달라졌네. 그러게. 아까까지만 해도 그 경비원분 무섭더니 지금은 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도 일단 사람인 이상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바뀔 수도 있나 봐. 이런 대화를 나누며 손흥민과 주변인들은 무대 조명을 바라봤다. DJ가 신나는 음악을 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와, 분위기는 활기를 되찾았고 이내 대부분 손님들은 이곳이 원래의 기능을 되찾았다는 듯 즐겁게 춤추고 대화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매니저가 다시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함께 온 경비원도 한 걸음 떨어져 뒤에 서 있었다. 죄송한데 저희가 간단히 내부 미팅을 진행하려 합니 혹시 선수님께서 잠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흥민은 조용한 VIP 룸으로 안내됐다. 그곳에는 직원 몇 명과 아까 억울해 했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친구 몇 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 모두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고 동시에 이 상황이 뜻밖이기도 했다. 매니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저희가 빠르게 사과를 드리고 동시에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어서요. 손님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뜬금없이 자신의 의견이 필요한 자리에 초대받아 당황했지만 곧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비원님들도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니 마음이 예민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와 안내 절차만 잘 지켜주시면 오늘 같은 충돌은 줄어들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규정이 중요한 건 아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장이 지연되는지 불가능한지 정확히 안내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돼요라고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직원들이 수첩에 메모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입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는 연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경비원도 마이크를 넘겨받듯 작게 말했다. 이번 일 계기로 저도 많이 깨달았습. 예전부터 특권을 요구하는 손님들, 규정을 무시하려는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는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손님에게 예민하게 대할 권리는 없더군요. 제가 먼저 규정을 떠올리기 전에 사람을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경비원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박수를 쳤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결국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니까요. 매니저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워낙 해외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이런 대형 행사나 파티 같은 것도 자주 가셨을 텐데 혹시 한국 클럽 문화나 보안 시스템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답변을 이어갔다.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줄 관리나 예약 시스템은 언제나 혼선이 생길 수 있습. 하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고 상황 설명을 잘 해주면 손님들도 기다리면서 이해하곤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설명이 없이 안 된다라고만 하거나 손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커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도 결국 그 부분이 큰 문제였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정만 강조되니까 갈등이 폭발한 거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째로 직원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체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예약 시스템 오류 같은 문제를 발견하면 가능하면 빠르게 안내 방송을 하거나 줄 서 계신 분들께 문자를 보내서 양해를 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손흥민의 제언에 매니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실제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 혹시 더 있으신가요? 주변인들도 귀 기울였고 남자와 그의 친구들도 지켜봤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조금 더 생각한 뒤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유명인이 일반 줄을 서는 경우가 드물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VIP 통로 가시죠 라고 자동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냥 사람들과 함께 줄 서고 싶었던 건데 만약 억지로 VIP로 가라고 했다면 서로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경비원과 매니저가 맞습니다 라며 크게 공감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유명인은 당연히 VIP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긴 하죠. 오늘도 그 부분이 혼선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억울해했던 남자도 이야기를 거들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지만 사실 유명인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클럽 문화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도 같은 공간에서 즐긴다는 기분이 들면 그 자체로 특별한 추억이 되잖아요. 손흥민이 웃으며 동의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편하게 들어오고 싶었고 실제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입장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매니저는 직원들과 잠깐 눈빛을 교환하더니 공식 선언처럼 말했다. 오늘 이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저희 클럽 내부 규정과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겠습.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리고 또 귀한 조언 주신 손흥민 선수와 다른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살짝 머쓱해하며 저도 감사합니. 아까는 속이 많이 상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받고 개선 방향까지 들으니 한결 나아지네요 라고 말했다. 경비원도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며 그에게 고개 숙였다. 그러자 남자는 이제는 담담하게 웃었다. 괜찮습. 아까는 저도 예민했죠.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더 좋아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흐름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저도 슬슬 가봐야겠습. 아직 제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싶거든요. 매니저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 그리고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저희 쪽에서 작은 감사 이벤트를 마련해도 될까요? 이벤트요? 네, 특별히 홍보에 이용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감사의 의미로.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글쎄요, 오히려 저는 조용히 지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굳이 이벤트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개선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매니저는 이 말에 네,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뒤에서 직원들도 박수를 쳤다. VIP 룸에서 나와 손흥민은 음악이 울려 퍼지는 메인 홀로 다시 들어갔다. 친구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 즐거운 파티 분위기가 이어졌다. 가끔 주변에서 알아본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사진을 요청했지만 그는 번번이 춤추고 즐길 시간에 집중하자며 밝게 응대했다. 그 사이 경비원은 아까와 다른 태도로 바깥줄을 관리하고 있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하거나 예약 문제로 혼란이 생기면 최대한 차분하게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안내했다. 물론 완벽하게 갑자기 바뀌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몇 번의 말다툼 위기를 부드럽게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많이 바뀌었네. 아까처럼 고함치는 게 없잖아. 그러게. 뭔가 달라진 듯.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줄을 섰다. 파티가 무르익고 새벽 시간을 향해 갈 무렵 매니저가 무대에 올라 간단히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오늘 즐거우신가요? 환호성이 터졌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시스템 문제로 조금 소동이 있었지만 빠르게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여러 가지 개선을 예고해 드리겠습.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안내 후 DJ는 더욱 신나는 곡을 틀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손흥민도 친구들과 함께 그 열기 속에 들어가 뛰놀았다. 그러다 아까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자가 친구들과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 같이 즐기는 자리인데요. 이들의 주변에는 몇몇 일반 손님들도 섞여들어 하나의 작은 무리가 생겼다. 모두가 웃고 함께 박제 맞춰 몸을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다들 땀에 젖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한쪽 라운지에 모여 앉았다. 남자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와, 축구장만 뛰어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댄스 플로어에서도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경기장에서 90분 뛰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하지만 땀은 비슷하게 나네요. 친구들도 농담을 섞으며 한바탕 웃었다. 그리고 남자는 살짝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결국은 해피엔딩 같은데 사실은 SNS에 막 올려서 이 클럽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선수님이 중재해주고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시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네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SNS에 문제를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전에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면 최대한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화가 안 통하면 그 다음에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겠죠. 다만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일도 많더라고요. 남자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다. 맞습, 저도 처음엔 화만 났는데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그 경비원님도 나름 사정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있어도 무례하면 안 되지만 서로 사정 들어주다 보니 감정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옆에서 한 친구가 오늘 큰 소득이 있네, 인생 교훈 얻고 간다. 고 농담을 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새벽이 깊어갔고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담소를 나누거나 춤을 추며 자유롭게 즐겼다. 클럽 직원들도 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손님을 맞이했고 경비원 역시 문 앞에서 찾아오는 불만에 차분히 응대했다. 어느덧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퇴장하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 했다. 그런데 마침 경비원이 달려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제가 들어드릴 가방이나 짐이라도 있으신지? 아, 그런 건 없어요. 고맙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경비원은 살짝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드립니. 저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매니저도 곧 다가와 함께 목례했다. 정말 감사했습. 오늘 나온 의견들 절대 잊지 않고 반영하겠습. 손님 한 분 한 분이 기분 좋게 오갈 수 있는 클럽 만들게요. 손흥민은 파이팅입니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문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몇몇 사람이 여전히 주변에서 사진을 찍거나 오늘 재밌었어요 라고 외치며 지나갔다. 그 중에는 아까 사진을 요청했던 여성 팬도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수님, 오늘 저랑 사진 찍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특별한 밤이 됐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은 작별 인사가 오가고 손흥민과 친구들은 차를 불러 귀가 준비를 했다. 야, 오늘 진짜 말 그대로 파티였네. 맞아, 줄 서는 것부터 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지. 그래도 결국 다들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랄까.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의 다툼이 모든 걸 망치기도 하지만 잘만 풀리면 서로 이해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뭐,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친구들은 웃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차량이 도착했고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흩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SNS에서는 손흥민 클럽에서 일반 줄 서며 인증샷 같은 해프닝 기사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줄을 서는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긴 다른 손님을 돕고 클럽 측에 조언까지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댓글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역시 손흥민, 인성도 월드클래스. 유명인 특권 거부하고 줄 서는 모습 멋지다. 근데 그 클럽 문제 많았다는 후기도 있던데 이제 바뀐다니 다행. 물론 일부는 뭐 대중선행 쇼하냐 라고 의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의 태도를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동시에 클럽 측이 빠르게 사과하고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는 소식도 퍼졌다. 며칠 후 그 클럽의 공식 계정에는 공지문이 올라왔다. 고객 여러분께 알림니 최근 예약 시스템 오류와 직원 응대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 현재 시스템을 전면 점검 중이며 직원 서비스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모든 손님이 공정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창에는 매니저가 직접 작성한 추가글도 보였다. 당일 발생했던 손님과도 직접 연락해 사과드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음 유명인 또는 일반 손님 구분 없이 누구든 줄 서는 문화가 즐겁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이제 정말 달라질까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진짜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이 많았다. 그리고 클럽에서 몇 주 뒤에 실제로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줄서기 시스템이 앱과 연동돼서 각자 예약 번호 순서가 실시간으로 보임. 경비원 태도 확실히 나아짐. 불만 제기하면 바로 직원이 와서 해결해줌. 이제는 새치기나 잘못된 안내가 거의 없고 음악도 전보다 좋게 느껴짐. 물론 완벽할 순 없었지만 최소한 이전처럼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손흥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밤 늦게 클럽을 찾을 일은 드물었지만 가끔 시즌 중 휴식기에 지인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전에 갔던 그곳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그날 클럽에서 만났던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자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날 클럽에서 예약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입니. 다름 아니라. 이번에 친구 생일 파티를 또 그 클럽에서 하기로 했는데 정말 시스템이 개선됐더라고요. 입장도 수월했고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응대해줘서 예전에 그곳 같지 않았습. 혹시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쌓았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다. 반갑습.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니 저도 기쁨니.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낸 남자는 곧바로 다시 답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그리고 언제든 클럽 갈 일 생기면 저희가 줄 함께 서 드릴게요. H
손흥민은 그 마지막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다. 줄은 혼자 서도 괜찮아. 그래도 함께 서면 더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불편했던 사건은 결국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줄 서는 즐거움과 진정한 소통의 힘을 느끼게 했다. 며칠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가볍게 언급했다. 기자가 요즘엔 다들 VIP로 들어가실 텐데 직접 일반 줄을 서셨다니 의외다.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사실 저는 줄 서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합니. 같이 줄 서면 축구 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도 잠깐이나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가끔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기자는 살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럼 유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의보다 일반인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건가요? 꼭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도 어느 땐가부터 특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제 성향하고 안 맞더라고요. 다 같이 즐기면 그게 더 좋은 추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기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짧게 네,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이 짧은 인터뷰는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은 점점 줄 서기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클럽 측도 유명인과 일반 손님을 구분짓기보다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문화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VIP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것이 특권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옵션으로 인식되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었다. 그날의 갈등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싸움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깨달았다. 다툼이 생길 때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줄 서는 순간조차 소중한 교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득 그날 클럽 앞에서 경비원과 대립했던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역시 사람은 대화로 통하는 거야. 규정만 앞세우면 상대방은 벽을 느끼지. 손흥민처럼 먼저 한 발 다가가는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어떤 이들은 이 일화를 SNS나 지인에게 전하며 작은 움직임을 만든다. 나도 다음번엔 그렇게 해봐야겠다. 뭔가 문제 생기면 감정부터 폭발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 여파가 클럽 문화에만 머문 게 아니라 다른 일상 영역에서도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다시 그 클럽에는 긴 줄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리 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다. 혹시 새치기가 나타나면 직원이 부드럽게 안내하고, 예약 문제로 헷갈리는 손님이 나타나면 바로 뒷사람들이 괜찮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며 양보를 해주기도 한다. 경비원 또한 이전처럼 호통치기보다 손님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작은 노력이 모여 결국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밤. 그날의 손흥민이 보여준 함께 줄 서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남겼다. 혹시 줄 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손님이 경비원에게 물을 때면 경비원은 어색하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오늘은 손님이 많아도 줄이 훨씬 수월할 겁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언젠가 그 중에 또 다른 손흥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든다. 모두가 줄을 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밤의 소음 속에서도 작지만 진솔한 온기가 피어나는 것이다. 같이 서 봐야 아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마침내 그날의 소동이 한바탕 교훈이 되어 클럽 문화를 조금씩 바꾸고 더 큰 의미로는 서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까지 어루만지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때 한 번쯤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가 SNS에 올린 마지막 한 줄을 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나 앞으로 클럽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주변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이어질지 모르니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오늘 이야기처럼 때론 특권을 양보하고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는 작은 선택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음. 여러분이 마주할 내일의 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다음에도 함께 이야기 나누길 기대하겠음.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됩니. 감사합니다.